예, 안녕하세요. 엔비디아의 김선웅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GTC 키노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 젠슨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days of no work performance scaling are over.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해석하자면 일을 많이 해야지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좀 다르게 해석하자면 과거에는 그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수가 증가하면서 성능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트랜지스터 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이었지만 그 기술이 그렇게 트랜지스터만 올리는 것들도 있고 또 특정 부분은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좀 바틀렉이 생기는 부분을 최적화하고 이런 것도 이제 병행해서 왔었는데요. 실제로는 트랜지스터 증가로 성능이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젠슨께서 이런 말을 한 건 뭐냐면 지금의 어플리케이션은 과거의 어플리케이션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부터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도 쓰고 있는데 기존의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능 향상을 이루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가속 컴퓨팅 분야에 한 30여 년을 집중해 왔고요.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프로세싱 전 과정에 걸친 전문성을 통해 100만 배까지 컴퓨팅을 확장하는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GPU, CPU, DPU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세 개의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이 GPU, CPU, DPU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컴퓨터 혹은 하나의 컴포넌트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PC 하나가 그 컴퓨터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잘 동작을 하다가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규모를 키우고 이런 식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네트워크 혹은 클라우드 센터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유기적으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DPU의 필요성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 GPU, CPU, DPU 위에 저희가 RTX, DGX 뭐 이런 슈퍼팟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GPU나 CPU 기본적인 프로세서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쿠다라든지 쿠퀀텀이라든지 뭐 이런 도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DPU, CPU, GPU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분들께서 그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직접 CPU나 GPU 프로그램을 하셨는데요. 엔비디아가 그런 이제 GPU 프로그램이 어렵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다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서 그런 산업을 확장해 왔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올라가 보시면 뭐 네모라든지 멀린이라든지 뭐 여러 아바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엔비디아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밑에 하드웨어부터 위에 어플리케이션까지 스택 전반에 걸쳐서 가속 컴퓨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이 현재 350만 명의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12,000개의 스타트업이 엔비디아 솔루션을 기반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550여 개의 SDK 및 AI 모델을 통해 3,000개의 앱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SDK 및 AI 모델 업데이트 및 추가를 통해 꾸준히 가속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는 약 100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기 있는 최신 가속 라이브러리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래피즈는 데이터 사이언스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가속화하는 엔비디아의 오픈소스 SDK 제품군입니다. 과거에 몇 시간 걸리던 데이터 프레임, SQL,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래프 분석 같은 것들을 몇 분 만에 처리하거나 같은 시간에 10배에서 100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세션 앞에서 그래프 관련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의 가속이 들어가면 10배에서 100배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기업 중 4분의 1 이상이 래피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래피즈를 다른 상용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쓰여지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그 멀린
하면 모피어스, 뭐 쿠옵트, 클라라, 뭐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 등 각종 SDK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래피즈의 범위를 확장해서요. 윈도우즈 기반의 파이썬 개발자 1천만 명이 WSL을 통해 래피즈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M 기반의 서버 시스템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리눅스 기반으로만 뭐 개발을 하셨다면 이제 윈도우즈에서 WSL 터미널 띄워가지고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ARM 서버에서도 동작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래피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치 스파크는 가장 인기가 높은 데이터 처리 엔진인데요. 포춘 500 기업 중 80%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래피즈가요, 스파크 3용 플러그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 및 SQL 작업을 투명하게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는 매년 수천억 달러의 비용과 수십억 킬로와트의 전력을 소비할 정도로 클라우드 지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엔비디아 래피즈 가속 스파크는 구글 클라우드에 통합되어 있어서요. 데이터 처리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트라이톤은 그 AI 모드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하이퍼스케일 추론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어떤 개발을 끝내고 나서 서비스를 할 때, 그거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죠. 서비스를 할 때, 시스템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B라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데, 전용의 서버를 두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버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그에 맞게끔 동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할당해서 이제 돌릴 수가 있는데요. 그 서버의 종류도 뭐 GPU 서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팔리오 아키텍처일 수도 있고, ARM 아키텍처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서버 자체도 다 이종의 이제 기종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다양할 수 있고.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소비자의 니드가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그 서비스를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이게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35,000개의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세션 앞에서 설명하신 이제 그래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연동이 되는데요. 그래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노드하고 엣지로 구분해서 저장을 합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때도 예를 들으셨는데 뭐 사기를 감지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유스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뭐 신약 개발도 있고요. 공급망 최적화, 제품 추천, 그 다음에 접촉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고객의 여정을 분석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패턴과 관계를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하고 소매, 헬스케어 및 제조 부분에서 규모가 큰 업체들이 이러한 중요한 많은 데이터들을 그래프형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크기는 쉽게 수조 개의 노드와 엣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딥러닝을 통해서 거대 규모의 패턴과 관계를 학습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딥 그래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딥 그래프 라이브러리 하고요. 파이토치, 지오메트릭 두 가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저기 아래 나열된 이제 회사들에서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AI는 새로운 알고리즘과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플랫폼은 풍부한 프로그래밍 기능과 성능 및 가용성으로 인해 AI 연구에 이상적입니다. JX라고 하는 머신러닝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정의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 JX가 상당히 지금 대중화되었습니다. 자연어 처리, 강화학습, 신약 개발, 뉴럴 렌더링 및 물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3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에코시스템을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딥러닝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딥마인드의 획기적인 단백질 구조 파악 인공지능 알파폴드라는 게 있는데요. 알파폴드 역시 JX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엔지니어 분들이 구글 리서치하고 딥마인드하고 협력해서요.
이번 4분기에 주요 릴리즈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JAX를 최적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이런 플러그인, 그러니까 컨테이너 형태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쓰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자신의 뭐 노트북이나 PC에서 이런 작업을 하던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좀 강한 컴퓨터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컨테이너를 가져가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돌릴 수 있고 다른 컴퓨터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디펜던시 없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AI 모델인데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 언어 모델은 인간의 지식으로 가득한 언어 자료에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흔히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부르고 있죠. 이 데이터는 그 규모가 방대해서요. 레이블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도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트랜스포머와 대형 랭귀지 모델은 AI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1만 개의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이 크기가 커지면서요, 성능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 대형 언어 모델은 이제 최근에는 화학과 생물학의 언어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화학도 이제 화학 기로가 있고 생물학 같은 경우도 뭐 분자의 뭐 결합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의 언어처럼 그 화학 기호들도 하나의 이제 단어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화학과 생물학 분야에도 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를 할 때 그 어떤 물질에 대한 대답은 그 작업의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렌탈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을 때 앞뒤 문맥에 따라서 렌탈 서비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혹은 특별히 자동차 렌탈 서비스에 대해서 묻는 것인지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에 가서 그 업체 사이트에 있는 그 챗봇한테 렌탈 서비스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자동차 렌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 백과사전 서비스에 가서 렌탈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면 렌탈 서비스의 정의가 뭔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그 대형 랭귀지 모델을 다시 그거에 맞게 학습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이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롬프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이 다 되어 있는 거 앞에다가 이제 조금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 렌탈에 관한 거다. 그러면 자동차 렌탈에 관한 동반자 모델을 교육해가지고요. 그 부분만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학습되어 있는 대형 언어 모델에서 특정 이건 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거기서 캡처해 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동이 돼서 적은 노력을 가지고 각 분야에 맞게 손쉽게 완성화된 그 서비스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각 언어 모델을 각 서비스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엔비디아 네모 라지 랭귀지 모델은 프롬프트 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디지털 생물학에도 이제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대형 언어 모델은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동차 렌탈이라는 그런 이제 뭐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기존에 그 만들어진 모델에서 자동차 렌탈에 관한 내용을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처럼 화학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뭔지는 모르지만 화학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그 생화학 모델에 대한 프롬프트를 조정해가지고 만들어내면 특정 속성을 지닌 화학 물질과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요 만들어진 이제 그 화학 기호나 뭐 이런 물질들이
실제로 맞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그 답을 보고 저희가 알 수가 있지만 그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어떤지는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걸 실제로 저희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이미 의료 쪽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에 화학이나 의료 쪽에 그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시뮬레이션해서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약 개발 분야가 되게 무한한데요. 그 단백질과 화학 물질의 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많이 쉽게 기존의 이제 방식을 대처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신약 부분에서는 1년에 한 50개밖에 승인이 안 되고 있고요. 보통 10억 달러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서 이걸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던 것들을 신약 개발로 가져오면 속도도 우리 인류의 그 의료 개발에 대한 속도도 빠르게 앞당길 수 있고요.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앞서 말씀드린 건 뭐 하드웨어부터 중간에 뭐 소프트웨어니 뭐 이걸 그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쓰시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IT를 잘 하시는 분들이 무언가를 구축을 해 주셔야 되고 요걸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했다 하더라도 데이터 처리하고 실제로 훈련을 하는 데만 뭐 수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거기에 프롬프트 러닝을 해서 조금만 바꿔놓으면은 계속 말씀드린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는 GTC에서 연구원과 개발자들이 화학물질과 단백질, DNA 및 RNA 서열을 이해하는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바이오네모 대형 랭귀지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이거를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다 구축하시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발표를 했고요. 이번 엔비디아 발표의 특징이 기존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뭐 하는 데서 끝났다면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엔비디아가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들이 좀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사전 트레이딩 모델에는 ESM1 그 다음에 프로토5 메가모토 바르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쪽 관련된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의학 연구기관 중 하나로 브로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간 유전체 정보를 생성하는 가장 큰 업체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테라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의료 관련 이제 가속 라이브러리인 엔비디아 클라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네모 메가트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의 연구원들은 바이오네모를 통해서 유전체학을 위한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IT 쪽에 강하고 이런 인공지능 쪽을 강하게 알고 있지만 거기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트레이닝하고 이런 것들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테라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한 2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GTC 때 저희가 GPU 호퍼, 그러니까 호퍼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트랜스포머 이제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GPU 아키텍처를 발표했고요. 이 GPU 아키텍처가 트랜스포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자연어 처리에 강화되어 있는 트랜스포머에 사용되는 이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기존에 이제 FP16이라는 이제 16비트 형식으로 인공지능 연산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8비트 연산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GPU를 통하면 기본적으로 16에서 8로 줄어들었으니까 메모리도 줄어들고 속도도 2배가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상에서 다른 코어의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
이 엔비디아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면서 한 달 걸리던 것이 일주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뭐 트랜지스터 개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던 것들을 이런 아키텍처나 그런 소프트웨어 구조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가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할 때는 이런 큰 데이터 센터에서 트레이닝을 실제로 했었는데요. 저희 뭐 네이버라든지 뭐 한국에도 KT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호퍼 아키텍처를 쓰게 되면 적은 양의 컴퓨터로도 구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은 전력을 가지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 제일 위에 LLM이라는 게 이렇게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프에서 연산이 되게 많이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요즘 또 뜨고 있는 게 추천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제가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다음 영상은 무언가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쇼핑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추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추천 서비스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만큼 좀 크기도 하지만 그 데이터 메모리를 쓰는 면에서 상당히 큽니다. 이 오른쪽이 메모리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빠른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은 데이터도 많지만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고 추천 시스템은 빠른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게 이제 그레이스 호퍼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호퍼는 그런 연산을 빨리 하는 GPU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레이스는 CPU인데 그 데이터를 빨리 GPU랑 서로 연동할 수 있는 C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른쪽에 있던 거는 GPU 쪽이고요. GPU의 금색으로 오른쪽에 표시된 그 메모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그레이스라는 CPU를 붙이고 그 CPU가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 메모리를 GPU랑 서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7배 더 빠른 메모리 캐패시티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CPU를 만든 이유는 그 GPU와 CPU 간에는 이제 NV링크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NV링크를 통해서 CPU가 액세스하는 데이터가 GPU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레이스 하퍼라는 거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NV링크라는 건데요. NV링크의 속도가 900GB/s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기존의 아키텍처는 이제 PC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했어야 되는데 레코멘드 시스템 같은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NV링크를 통한 메모리 액세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 이제 SDK가 있고요. 거기에 네모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바이오 네모 메가트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옴니버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래픽과 합쳐갖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여기도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로봇이라든지 현실에서 뭐 먼저 개발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상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떤 아바타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휴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엔비디아 RTX, AI, 옴니버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 게 이번 GTC 발표의 핵심이었고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이런 게 있었다 여기서 끝났다면 지금은 위에 말씀드리는 네모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인지 여러 가지를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직접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딜로이트라고 해서 어떤 회사들이 퍼블릭에 액세스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자기네 회사에 가지고 싶다, 자기네 회사만의 클라우드를 가지고 싶다 할 때는 딜로이트라는 회사가 이런 것도 병합해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바타에 대한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뭔가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하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거를 가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거를 사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공하지 않지만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AI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들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아바타가 뭔가를 인식을 해서 답변을 한다고 치면 처음에 목소리를 텍스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떤 커스터머가 뭔가 질문했을 때 이걸 텍스트로 바꿔야 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텍스트가 나왔으면 그 앞서 말씀드린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해가지고 이 내용 물어보는 내용이 뭐다라는 걸 처리를 하고, 이제 어떤 답이 나왔다면 그걸 다시 텍스트를 보이스로 바꿔가지고 보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아바타라는 건 이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보이스에 맞게끔 입을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문맥에 보이스에 맞춰서 그 제스처도 같이 동작도 하면서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 아바타가 가지고 있는 두뇌에 뭐 다른 연산을 더 추가하려면 그걸 자연어 처리를 할 때 다른 기능을 넣는다든지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걸 또 조합해 넣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레고 블록처럼 AI를 조립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From providing customer and sales support to marketing tools and teaching aids. But creating interactive avatars is very hard and typically requires expensive equipment, specific 지금 이제 expertise, 아바타를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뭐 AI를 통해서 이제 3D 스캔을 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요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가 만들어졌다면 AI 기반에서 뭐 어떤 서비스들, 이 아바타한테 어떤 기능을 넣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요. 이거 같은 이제 챗봇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AI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타가 이제 매장에서 주문을 받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동작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입도 그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고 블록처럼 이제 AI를 조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UCF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연결만을 통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이제 넣어주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동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ataset to handle customer orders and queries. Do you have any low-calorie options? I found these 4 options for low calorie: market salad, fruit salad, diet cola, and 네, 뭐 lemonade. 이게 I'd like 이 a 트레이닝 market salad, 로봇도 please. 일단 이 매장에 어떤 가지고 있는 메뉴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도 연동해서 가져와야 되고, 실제로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주문이 가능한지 이런 데이터도 가져와서 주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매장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꾸며 넣으면 이렇게 음식 주문을 받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이 이제 좀 제한적일 수 있다면 나중에 이제 추가로 다른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지금 음식 주문만 했었는데 음식 주문과 관련 없는 다른 기능들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뭐 다른 어떤 데이터 서비스가 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그걸 연동시키면 보다 많은 질문에 대한 답답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4,500 light years away). Let's switch our avatar to one from another engine. For this, we'll use Unreal Engine.
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어떻게 AI 쪽에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